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구독 버튼과 번거로우시더라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강철서신이란 말씀하시죠? 이 주사파의 최고 대부입니다. 최고는 한 사람밖에 없죠. 이분은 김일성을 2번이나 만난 사람입니다. 학생 시절에 서울법대 재학 시에 이분은 서울법대를 졸업한 분입니다. 강철서신은 바로 이 주사파들이 매번 성경책처럼 읽어 내려갔던 그런 아주 중요한 이 주사파의 대부입니다. 이분이 1900 몇 년도인가 이 전향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돼 있다. 과거의 생각이 사고가 잘못됐다고 국민들 앞에 전향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이 강철서신에 대해서는 여기에 주사파 출신들 여기 많지만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때 그 대부의 말에. 강철서신 주사파의 가장 최고의 대부. 그분이 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것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이분은 지금 이 주사파 운동권들이 지금 이 중요한 자리를 잡고 지금 한참 이 정책 정부 뭐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덕적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 성찰을 못한 나머지 지금 상당히 이런 결과를 낳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한다. 왜냐? 그 이유가 바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 공부를 안 했다는 거 학생이 공부 안 하면 뭐죠? 속단 말로 뻥구라라고 그러죠. 뻥구라.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좀 뻥구라라고 머릿속에 뻥구라만 들었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그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으로 있는데요. 이 공부를 갖다가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동안에 테러 위협 때문에 공개적인 사무실을 둔 적이 없습니다. 거주지도 가족 외에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늘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2 아들에겐 미안하다고 항상 그럽니다. 이분은 태영호 국회의원과 유사한 그 경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분은 김일성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이분은 북한의 암살 대상 특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동아일보의 그 이진영 논설위원이 취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정부 주축인 1980년대 중후한 학생 운동권 출신들 가운데 당시 서울대 법대 82학번 김명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수시로 작성해서 회람시킨 팜플렛 강철서신을 읽으며 북한에 대한 동경을 키운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죠. 주사파. 91년 김일성이 보내준 반잠수함을 타고 미리북에서 김일성을 2번 만나고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바로 주사파의 대부입니다. 이분이 김영환이라는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1997년 전향한 후로 북한 민주화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꾸준하게 지금은 강철서신의 영향을 받았던 친북정부로부터 북한 민주화 운동이 탄압을 받고 있다니 이거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북한이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겠다고 벼르던 공언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 터라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회의원 수준의 경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를 갖다가 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질문을 했죠. 이 논설위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활동 제약받나? 하고 묻자 정권 바뀌자마자 기업 의원이 80% 줄었다. 뭐 이러면서 대북단체들의 주 수입원인 미국 국가 민주기금회와 북한 인권법에 따른 미 국무부 예산 지원으로 지금 겨우 버티고 있다. 북한의 인권단체 미국에서 주는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전부 다 끊죠. 왜? 여기를 지원하면은 이 정부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 인권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북한 전단도 하면은 채용을 시켜 3년 이하 징역을 시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이 통일부가 우리나라 통일부인지 의문이 듭니다. 대북전단 살포단체 2곳 설립인가 취소하고 탈북 북한 인권단체 25곳을 사무검사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정부.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도 검사 대상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기자가. 등록 여권 점검 대상인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속한다. 1999년 12월 창립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딱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대북전단에 신경적인 반응을 보이니 대북단체 탄압 분위기가 형성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땐 지원도 없었지만 탄압도 없었다. 그때는. 근데 이거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탄압까지 한다 이겁니다. 이 정부 문재인 정부는 탄압까지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뒤집어질 일입니까? 응? 주적인 북한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인권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고통당하며 힘들게 일하는 이런 분들에게 탄압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움은 고사하고 탄압을 한다. 그렇다면 이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거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북단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걸 보면서 어떤 전수미라는 그 변호사가 말이죠. 참 이 사람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북한 인권단체에 지급된 후원금 일부가 유흥비로 쓰인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일부 탈북민이 법률 지식과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예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단체가 있다. 통일부도 이 문제를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다. 이제라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바로잡아 발전시키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않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북전단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이용해서 전단 살포 실험을 했는데 풍향이 좋을 때는 북한에 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드론을 쓰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드론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 주로 이 바람을 풍향을 가서 하면은 전방지역 북한 괴뢰군들 북한군들이 주로 보고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했던 것인데 이제 이 드론을 사용하면은 평양까지도 가고 온 군데 다 갈 수 있다는 바로 그거죠. 네. 그 얘기를 드론을 써야 된다. 실효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부가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라디오 방송은 북한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인데 청취율을 갖다 조사를 해보면 1 내지 3%가 나오는데 1%만 돼도 인원이 몇 명이냐면 25에서 30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이 들으면은 그게 전파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서울에서 얘기하면 저기 전라도 경상도까지 금방 도착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빠릅니다. 다행히 방송을 제한할 방법이 지금 없지 않느냐. 왜? 미국의 소리하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 방송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자유아시아 방송 그 두 개는 미국 방송이고 우리가 하는 국민통일방송이라는 그 콘텐츠는 여기서 만들지만 전파 발신지는 중앙아시아, 송출은 영국 회사가 하는 겁니다. 외국 회사를 어떻게 제한하나? 약 오르겠네요.
통일부 약점 모르겠어. 좀 알고 얘기를 하지. KBS 라디오 방송도 있는데 수십 년 전 전통의 대북 방송을 금지하나? 금지하면은 KBS는 또 먹칠을 당하는데, 안 그래도 수신료 안 내고 수신 내지 말자 KBS를 없애자는 게 지금 국민들의 의식 속의 흐름인데, 예? 그래서 이인영 장관이 민족해방론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치기 주사파들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운동권 출신 여권 인사들은 왜 탈북민을 배신자라고 미워하나? 이유가 뭐겠나? 하고 물어보니까 북한 체제를 선망했던 사람들이니까, 탈북은 북한 체제 문제 아니라 개인의 부도덕함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정서가 습관이 된 듯하다. 그러면서 아니면 진실과 대면하는 용기가 없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결국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민족해방 NL 주사파로 통하던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초대 의장 출신인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학생 시절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라고 말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스스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막연히 선망했을 뿐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공부를 더 안 했다. 심상정, 노회찬, 김성식 같은 민중민주 PD그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론 공부를 열심히는 했지만 NL그룹 중에 주체사상이 뭔지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채 될까 말까 한다. 그러니까 뭘 잘 모르고 얼치기로 막연하게 자기가 한 척하고 끄떡거리고 모이고 같이 친화하고 그러는 거죠. 이념이 아니라 정서다. 정서에 기초한 집단들이다. 친북, 반미, 반일, 우리 민족끼리 이런 정서가 강할 뿐이다. 다른 거 아니다. 참 더 한심함을 느낍니다. 친중 정서도 강하지 않나 했더니 원래 친중은 아니었는데 운동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리영이라는, 알죠? 한양대학교 교수, 그 전환시대 논리를 쓴 사람, 그 행편 없는 사람, 그 전환시대 논리인데 중국 문화 대혁명을 미화한 책이거든. 그게 이 중국 이 전환시대 논리를 갖다 그렇게 누구누구가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 그 문화 대혁명,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날 소양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첫째, 공산주의 세계가 아니었다는 사실. 모태통 시대의 그 시대가 아니었다는 사실. 두 가지, 전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에 익숙된 자유민주주의자들이라는 사실. 세 번째, 4.19 혁명을, 학생혁명을 일으키고 살아온 몇몇이 그 피가 흐르는 자유에 대한 동경이 강한 세대. 그런 흐름의 민족혼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혼이 흐르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문화혁명식으로 홍위병식으로 한다고 다 될 줄 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바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문화 대혁명을 위한 책인데, 이 책을 문화혁명을 부정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가면서 운동권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좀 복잡해졌어. 개혁개방, 왜? 등소평이가 했잖아요. 개혁개방. 그 운동권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감정이 복잡했는데 논문이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현 정부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이념이나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이 경제적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으니 척지면 안 된다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다 이런 얘기죠. 이 반미보다 반일 정서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토착 외교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주사파 대부라는 불리워지는 그런 입장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구시대적인 반일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다. 자기가 주사파 대부라고 불리는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후회되는 바로 그 가장 후회되는 구시대적인 그것이 뭐냐?
구시대적인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거. 반일민족주의. 민족주의는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을 할 때 빼고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중화주의, 아랍 민족주의, 아프리카 민족 분쟁을 봐도 그렇지 않나? 김명환 씨는, 강철서 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민족의식이 약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진정으로 민족하고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보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있는 줄 아세요? 글쎄요. 저는 못 봤습니다. 민족 하는 사람들. 예? 괜히 입으로 샤블랑 이 정권 들어서 샤블랑 위해서 있는 건 뭐 한두 번 봤지만 민족의식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니 7, 80년을 독재 정권 하에서 수령 아래서 사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말이 좀 비슷한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최고위급 관료들까지 반외교적 언사로 일본을 공격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반일 정서는 두고두고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문제가 된다. 에? 왜?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뒤로 후진시킨 자들이니까 말이죠. 역사를 왜곡하면서. 패거리주의 강한 NL, 민주적 사고 행동 훈련이 잘 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패거리주의 강한 소위 NL계, 지금 주사파들. 민주적 사고 행동 훈련을 못 받았다. 민주적 사고하고 행동 훈련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NL이 공부를 제대로 한 PD를 제치고 주류가 된 겁니다. PD계는 차라리 막스주의를 갖다가 칼 막스 자본론 캐피탈이라는 그런 책을 제대로 읽으면서 분석도 하고, 공산주의 원론적인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습득해서 지식이라도 있지만 이 NL들은 공부를 그나마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주류가 될 수 있었습니다. PD그룹은 이념에 기초한 조직에서 이념적 토대가 변화하면 결속력도 약해지게 돼 있는데, 이 NL그룹은 이념 자체가 빈약한 대신에 소위 인간적인 관계, 우리 과거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 패거리주의, 그게 강하다는 겁니다. 패거리주의. 여러분, 패거리주의. 예. 북한 방송에서 나오는 그대로 따라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그런 문화가 강했습니다. 옛날 PD가 엘리트주의적인 데 비해서 NL은 대중으로부터 고립되면 안 된다고 철저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6월 민주항쟁 때도 NL은 직선제 개헌이라는 대중적인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다른 그룹이 주도했다면 민주항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민주화엔 공이 있지만 민주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사파들이라는 겁니다. 이석기 의원의 그 통진당 부정 경선 사태가 터졌을 때 강철서 씨는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민주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그게 보니까 그게 정 거꾸로였다는 겁니다. 경기 남부가 아니라 어느 지역 주사파라도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를 수 있는 행동, 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위 의식을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당해오면서 살아온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민주혁명당, 민혁당 중앙위원장이던 시절 이석기는 경기 남부위원회 저쪽에 부분 책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강철서 씨는 대단한 최고의 주사파 대부입니다. 학생 시절의 이념 성향으로 지금까지 정치 성향을 규정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그만큼 예전 생각이 변하지 않은 듯하다 하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공부가 절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공부 안 했다는 겁니다. 시대 변에 따라 반미를 했던 논리가 바뀌면 또 반미를 안 하게 됩니다. 또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안 한 사람들은 반미할 때도 논리적이지 않았으니까 반미의 논리가 바뀌었다고 해도 미국에 대한 생각이 안 바뀌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냥 마음속 깊숙한 정서를 따라다닌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철 서신의 이 인터뷰는 매우 지금 현대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
586 세대 중에서 그 주사파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빨리 나가라고 지금 이 민주당에서 그 아랫세대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민주당이 이 세대 때문에 정치하지 못한다. 그래도 지금 딱 틀어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족쇄가 곧 풀리겠죠. 왜? 시대는 바뀌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바뀌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